안녕하세요. 화학쌤입니다. 자, 바로 16 생물 다양성과 보전 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576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각각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나와 있네요. 각 요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를 옳게 연결하시오. 자, 보아하니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은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 다양함,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함, 같은 생물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난 형질의 다양함. 자, 이거는 설명이네요. 그죠? 동그라미, 리을, 미음, 비읍 같은 경우는 아시아 무당벌레, 어떤 숲에는, 우리나라에는, 이거는 예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 1번에 대한 설명과 예, 2번에 대한 설명과 예, 3번에 대한 설명과 예를 올바르게 이어봅시다. 자, 종다양성은 일단 종의 다양함, 그리고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까지 나타내는 생물 다양성의 한 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니은 설명이 되겠어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함이다. 여기에 플러스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도 추가되면 아주 참 좋겠어요. 일단 니은이고요. 먼저 설명부터 다 이어볼까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의 개체 사이, 그러니까 같은 생물종 개체 간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다양함이다. 형질의 차이가 곧 변이이고, 이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 남은 기억은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네.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 다양함이다. 맞죠? 이렇게 이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시는 한번 노란색으로 이어볼까요? 자, 먼저 종다양성. 아시아 무당벌레의 날개의 색과 반전무늬. 이건 아니고요. 숲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다. 맞죠? 다양한 종류의 동물과 식물. 동물도 다양한 종류 여러 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도 다양한 종류가 살고 있다. 다양한 종류라는 거는 종이 다양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니은과 미음 이렇게 이으면 되겠고요. 유전적 다양성은 금방 읽은 아시아 무당벌레의 날개색과 반전무늬가 개체마다 다르다라는 거는 같은 종 아시아 무당벌레라는 같은 종 안에서 개체 사이 개체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 리을이 유전적 다양성의 예시가 되겠네요. 마지막 남은 비읍은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네. 우리나라에는 산, 숲, 강, 초원 등 다양한 환경의 생태계가 존재한다. 생태계의 다양함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네요. 너무 쉽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577번 문제예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하시오. 자, 1번부터 바로 풀어봅시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면 종 다양성이 낮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거는 거기에 살 수 있는, 해당 생태계에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들판에 살 수 있는 생물, 강에 살 수 있는 생물, 바다에 살 수 있는 생물, 사막에 살 수 있는 생물. 이렇게, 각각 그 생태계에 따라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이 생태계가 다양하면 그만큼 생물들이 가짓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낮아진다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긴 그렇고, 강이 있긴 하지만 너무 오염돼서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높아질 수 있다. 일단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X가 되겠죠. 2번, 종 다양성이 낮으면 먹이 그물이 단순해지므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종 다양성이 낮으면 먹이 그물이 단순해지잖아. 그지? 여기까지 맞는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불안정하겠지.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풀을 메뚜기가 뜯어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잡아먹고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는 이렇게 단순하게 일원화되어 있는 먹이 그물에서는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을 했어요. 그 생태계 안에서는 개구리가 먹을 게 없어. 개구리가 풀을 뜯어먹지는 않겠죠. 그럼 개구리가 멸종하고 개구리가 멸종하게 되면
마지막 뭐라 했죠? 뱀이라 했나? 뱀도 멸종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불안정한 거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죠. 오케이, 틀렸어요. 불안정하다가 답이 되겠지. 불안정화를 유지되지 못한다.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3번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생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낮다. 오케이, 이건 맞는 말이죠. 이게 안 돼서 이게 반대되는 경우로 저기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가지고 멸종하게 된 게 바로 저거죠. 바나나 예시가 있었죠. 바나나. 어떤 바나나 종이 대규모로 재배가 됐어요. 뭐 맛이 좋았거나 뭐 재배가 쉬웠겠지. 뭐 그래서 대규모로 재배되었는데 그 같은 품종만 대규모로 재배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품종들이 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 파나마병이라는 저기 바나나가 걸릴 수 있는 전염병에 다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바나나 시장이 사장이 되었죠. 하지만 저기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캐번디시라는 또 품종을 개발해서 이게 파나마병에 강하더라. 그래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나무들을 쫙 또 재배를 했는데 또 이게 신종 파나마병이 생기면서 이제 캐번디시라는 바나나 품종도 저기 멸종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던 사파가 우리 교과서에 있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번은 맞는 얘기지. 4번 인간은 생물로부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으므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말이죠. 당연하지.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지? 우리가 먹는 쌀도 생명체죠. 보리도 생명체고 뭐 밀가루, 빵만 먹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빵 밀가루로 만들죠. 밀도 식물 생명체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 고기도 원래 저기 소, 돼지, 닭 생명체였죠. 이렇게 뭐 먹는 것만 쳐도 이렇게 생물 자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입는 옷, 저 옛날 사람들 삼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은 저기 푸른 곰팡이로부터 처음 얻었었고,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넘어가 봅시다. 578번. 이렇게 이 파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썰을 푸는 것 같아. 어렵진 않죠. 풀어봅시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방안을 나타낸 것이래요.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은 우리 사람들, 우리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사회적 수준이다. 뭔가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절약 안 하면 어떻게 뭐 벌을 주겠다. 이런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자원재활용, 친환경 제품 이렇게 합시다 라고 사람들이 시민단체에서 뭐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수준의 방안에 해당하는 거죠. 에너지 절약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뭐 징역을 때리거나 뭐 그런 건 없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말이 안 되지. 개발을 해버리면 보호가 되겠어요. 국립공원으로. 생활환경 국가적 수준의 방안에 해당한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방안에는 자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거야. 사회적 수준 그리고 국가적 수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 그리고 마지막 국제적 수준까지. 방안에는 다양한 국제협약의 체결이 있대요. 우리 국제협약 3가지 알고 있죠. 첫 번째 람사르, 두 번째 런던, 똑같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 번째 생물 다양성 협약, 이까지. 절대 귀찮아서 한 글자씩 적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죠. 그죠?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전,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 방지가 되겠지. 넘어가 봅시다.
583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가부터 다의 예를 나타낸 거래요. 숲에 토끼, 곰, 여우 여러 마리의 여러 가지수의 종의 말이 꼬이네. 여러 가지수의 종들이 살고 있죠. 토끼라는 종, 곰이라는 종, 여우라는 종.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에 포함되는 개념일 거예요. 종 다양성은 당연히 여러 가지, 첫 번째 여러 가지 종, 두 번째 얼마나 고른가까지 따져줘야죠. 하지만 1번에 해당되는 말이겠네. 같은 종의 토끼라도 털 색깔이 다양하다. 같은 종의 토끼라도 라는 거는 같은 종의 토끼 개체 간에 비교한 거지.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되는 서술이겠네요. 털 색깔이라는 형질의 차이, 다양하다. 차이가 바로 변이지. 이 변이가 많다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산, 숲, 강, 초원, 생태계죠.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 생태계 다양성을 말하고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가는 종 다양성. 맞죠? 니은 변이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맞죠? 생태계 다양성이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맞죠? 5번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585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씨 없는 바나나에 대한 설명이래요. 씨 없는 바나나 씨가 있었나? 조금 해서 잘 몰랐나? 한번 알아보세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상업적으로 대량 재배되는 씨 없는 바나나는 단일 품종이며 현재 특정 질병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얘기라면 마치 캐번디시 종, 단일 품종 캐번디시 종이 신종 파나마병으로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책에 요즘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특정 질병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이 특정 전염병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품종이 아니란 말이겠지. 그죠? 그렇다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지? 특정 질병을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만약에 같은 품종인데 같은 종 바나나인데 한 이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전염병 저항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 전염병이 팍 퍼졌어. 얘는 다 죽겠지만 얘는 살아남겠지. 이런 유전자의 차이가, 이런 변이가, 이런 형질의 차이가, 이런 변이가 많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태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도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단일 품종이고 이 단일 품종들이 특정 질병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니까 다 이 질병이 걸리기 쉬운 또는 한번 걸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낫기 어려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2번 답은 넘어갑시다. 자, 587번 문제예요. 그러면 생태계 가와 나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거래. 가는 보니까 풀, 메뚜기, 개구리, 뱀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되어 있는 1차적인 이런 그물이라기도 말하기 민망한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보면 딱 먹이 그물 같죠? 풀은 토끼도 먹을 수 있고 메뚜기도 먹을 수 있고 쥐도 먹을 수 있어. 이 메뚜기는 쥐한테도 잡아먹히고 개구리한테도 잡아먹히고 이 토끼는 뱀한테, 들쥐는 뱀한테, 개구리는 뱀한테, 뱀은 셋 다 잡아먹을 수 있고 이 부엉이가 대빵이죠. 이 뱀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들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봅시다. 그래서 가는 이렇게 쭉쭉쭉쭉쭉 마치 줄로 연결된 듯이 한 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봅시다. 이 종 다양성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 종 다양성은 어떤 걸 따지면 되죠? 크게 적어 볼게요.
아, 글씨가 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종 다양성은 일단 첫 번째,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말 그대로 종의 가지수. 종의 가지수를 따져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양한 종들이 얼마나는 지울게.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가. 이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봅시다. 일단 가나를 보면 가는 종의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나 되네. 그죠? 일단 종 다양성에서 가가 압도적으로 높아. 그 다음에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가는 지금 여기에 딱 나타낸 거는 몇 마리 안 나타내서 요거 자체는 잘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나에 나와 있는 듯이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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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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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고 치면은 종 다양성을 비교하자면 일단 1번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몇 마리인지 안 나타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조금 억지 같아. 일단 종 다양한 이 가지수 자체에서 차이가 나므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좀 더 종 다양성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종 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야 되므로 이제 문제에서 이 생명체들이 분포하는 비율도 이렇게 나타내 줬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맞다. 2번 생태계는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가는 봅시다. 만약에 if 예를 들어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그만 말한 것처럼 메뚜기가 사라졌어. 그러면 풀은 개구리는 풀 먹지 않죠? 그러면 개구리 먹을 게 없어. 죽는 거야. 뱀은 뱀풀 먹어요? 안 먹지. 개구리를 먹어야 돼. 그럼 죽는 거야. 그러면 이쪽 생태계는 망하겠죠? 그죠? 근데 나를 봅시다. 만약에 메뚜기가 똑같이 사라졌어. 메뚜기가 사라진다라는 환경 변화가 가에도 나에도 똑같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개구리는 메뚜기를 못 먹으니까 들쥐나 토끼를 먹을 수 없잖아. 개구리가. 그래서 개구리도 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어요. 근데 부엉이 봐봐. 위에 뱀도 보세요. 부엉이는 개구리를 못 먹어서 아쉬워. 개구리 반찬이 없어서 아쉬워요. 하지만 들쥐나 토끼는 먹으면 살 수 있어. 그치? 뱀 보세요. 개구리 반찬이 없어서 얘도 아쉬워. 하지만 들쥐나 토끼를 먹으면 돼. 그리고 들쥐는 메뚜기가 사라졌다 해서 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메뚜기가 오히려 더 안 먹어주니까 더 많이 번성할 거예요. 그 풀을 먹고 살면 되고 토끼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가 사라지는 이런 환경 변화에도 이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고 가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라는 말이 맞게 되겠어요. 디귿 개구리가 사라졌을 때 뱀이 사라질 가능성. 금방 한 거지. 개구리가 만약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뱀은 들쥐나 토끼를 잡아먹고 살면 돼. 하지만 가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져버리면 뱀은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되겠지. 뱀이 사라질 가능성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낮다.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6문제가 남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하나로 끝냅시다.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서술형입니다. 글씨를 이쁘게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다음은 3가지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래요. 모르핀, 페니실린, 아스피린 이 3가지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네. 모르핀은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이래. 진통제고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물질.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 추출한 살리실산을 이용하여 개발했다. 자, 이거 셋 다 뭐예요? 양귀비, 푸른 곰팡이, 버드나무 껍질. 생물이지, 생물. 이 생물들에게서 우리가 의약품, 병을 고치고 통증을 낫게 하는 이런 의약품을 얻어냈다. 이런 설명이 있잖아. 그죠?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금방 내가 설명한 그 내용이야. 이 생물들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생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이 내용을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요것들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거지, 그치? 인간이 사용하는 거. 인간이 사용하는 것. 인간이 사용하는 것을 어디로부터 얻어? 생명체로부터 얻죠? 생물로부터 얻는단 말이야. 그럼 이 생명체가 다양하다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이 다양하단 말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해서 이 생명체 가짓수가 감소한단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생물 자원이 감소한단 말이고. 요거를 좀 조리 있게 써볼게요. 내피셜로. 이쁘게 쓸게요. 생물은 인간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므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말해야겠지. 생물 다양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그 기억에 딱 남으라고 한번 읽어줄게요. 생물은 인간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므로 생물 다양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하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죠. 100점. 다음 문제.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써보길 바래요. 자, 592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신문기사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 강화도 남단에는 매년 1만 5천에서 3만 개체의 마리의 도요새와 물대새 및 1만 개체 이상의 오리와 기러기 등 멸종위기 희귀조류들이 찾아오는 중요한 지역이래요. 또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새의 번식지인데 양식장 개발이나 불법 포획 등으로 저새의 서식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서둘러야 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딱딱딱 표시되어 있는 게 뭔지 탁탁탁 떠오르죠?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기역은 지금 도요새, 물대새, 오리, 기러기 등 멸종위기 희귀조류들 이런 것들은 여러 마리지, 여러 가지죠, 그죠? 종다양성과 관계가 있네. 또 천연기념물인 어쩌고저쩌고 양식장 개발이나 불법 포획. 양식장 개발은 직접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걸 양식장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서식지 파괴죠, 그죠? 서식지 파괴. 그리고 불법 포획, 포획과 남획, 포획.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는 원인이죠. 나머지 뭐 있어요? 세 번째, 외래종의 유입.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우리 본토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종 생물들의 토종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한다. 생존을 위협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인간이 환경오염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날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지정, 디귿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적 방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국립공원 지정은 국가적 방안이야. 국제적 방안이 아니라 국립, 나라에서 세운 공원이다. 나라에서 지정한 공원이란 얘기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죠? 기역, 니은, 디귿. 국제적이란 말은 여러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여러 나라가 약속을 해서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넘어갑시다. (593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협약.
이게 국제적 방안이지. 협약, 나라끼리 하는 약속.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는 각각 런던 협약, 남사르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중 하나래요.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 보호라면 람사르죠. 바로 람라. 람사르가 되겠고,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투기를 규제하기, 말이 꼬이네.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협약은 저기 런던 협약이죠. 그다음에 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겠죠.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협약이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겠네.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람사르 협약이다. 맞고요. 니은, 나는 해양 생태계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 왜 관련이 없어요? 해양 오염 막기 위한 거면 해양 생태계 유지와 관련이 당연히 있겠지. 너무 유치원생이 와도 풀 수 있는 문제네. 가부터 다는 모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방안에 해당한다. 맞죠? 기억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 다음 문제. 595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약 9,000km 제곱의 지역에, 제곱킬로미터로 해야 되나? 지역에 강과 호수, 여름에도 눈이 있는 산봉우리와 숲, 황야, 협곡, 온천, 대초원, 생태계가 여러 개네. 네, 곳곳에 존재하며 곰, 여우, 사슴, 영양, 물소, 각종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생명체가 여러 가지 수가 있네요. 가는 생태계 다양성의 예시이다. 맞죠?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 땡이죠. 유전적 다양성이라 하려면 같은 곰은 곰인데 반달가슴곰, 뭐 북극곰, 또 불곰, 반달가슴곰과 북극곰이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여우라 하면 무슨 여우.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아니라 종 다양성에 대한 예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봅시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지역은 벼를 재배하는 논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벼를 재배하는 논에는 당연히 벼가 있겠죠. 벼라는 식물이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메뚜기도 살 수 있고, 개구리도 살 수 있고, 이 논은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 곰, 여우, 사슴, 영양, 물소, 이 말고 각종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논에 살 수 있어요. 논에 벼 베러 갔는데 곰, 여우, 물소를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피곤하죠? 그래요. 당연히 강과 호수, 여름에도 눈이 있는 산봉우리도 있고 숲도 있고 황야도 있고 협곡도 온천도 대초원도 있는 이 지역이 벼를 재배하는 논이라는 한 가지 생태계보다 더 많은 종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겠죠. 그죠? 맞는 얘기죠. 이 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이 여기보다 높다라는 얘기니까 기억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다. 다음 문제도 서술형 문제네요. 얘는 뭔데 이렇게 따라오지? 표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 가부터 다와 관련된 사를 나타낸 거네. 자,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강, 호수, 숲, 협곡, 대초원 등이 곳곳에 존재한다. 라는 내용은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얘기겠죠? 잠깐만요, 이것 좀. 자, 다시 봅시다.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강, 호수, 숲, 협곡, 대초원 등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DMZ에는 2000여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와, 많이 산다, 그지? 여러 가지수가 산다, 그지? 살고 있으며 81종, 야, 여러 가지다, 그지? 여러 가지다. 종 다양성이죠. 존재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50년대 아일랜드에서는 재배 중인 감자 대부분이
감자 잎 마른병에 걸려 썩는 일이 발생했다. 자, 왜 재배종인 감자 대부분이 이 한 가지 병에 걸려 썩을까요? 이 한 가지 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없는 종들이 딱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감자도 있고 없는 감자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없는 감자는 다 죽었겠지만 저항성을 가진 감자는 있었겠지. 살아남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거에 대한 썰이네요. 이렇게 되겠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요소는 가 같은 경우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이 되겠네요. 자, 다에 해당하는 요소를 쓰라 했으니까 씁시다.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 기억이 발생한 까닭. 기억 뭐예요? 재배종인 감자 대부분이 감자 잎 마른병이라는 병에 걸려 썩는 일이 발생했네. 대부분이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이것도 한번 썰을 풀어봅시다. 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만약에 감자 잎마른병에 저항성 있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도 있고 없는 개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이가 있었다면 이 대부분이 썩어 없어지는 일은 없었겠죠. 그죠? 그렇다면 적어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거죠. 낮아. 대부분의 개체가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깔끔하겠네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 대부분의 개체가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감자 잎마른병에 대한 얘기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대부분의 개체가 이런 똑같은 이 감자 잎마른병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풀어서 썼어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610번 마지막 문제예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 그림은 넓이가 같은 생태계 가와 나에 살고 있는 식물 총각 배치수 나타낸 거예요. 자, 가는 보면 이 A. 그 다음에 B도 B. C도 C. D도 D. 비슷한 비율로 비슷한 게 아니고 다 같은 비율이죠. 1대1로 A, B, C, D가 모두 살고 있네. A, B, C, D가 1대1로 땡땡땡땡땡땡. 하지만 나를 보세요.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A가 17. B는 없죠. C는 없죠. D는 3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기억. 가에서보다 나에서 종다양성이 낮다. 종다양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종의 다양함, 그리고 두 번째 종 분포의 고른 정도, 그러니까 분포가 얼마나 균등하냐, 고른 정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다양함에서 나는 졌어. 그지? 가는 A, B, C, D가 4가지, 나는 A, D만 2가지. 다양함이 낮죠. 가가 더 높지. 그 다음에 고른 정도도 보세요. 가는 1대1, 그러니까 총 5그릇씩 이렇게 20그루가 존재했고, 나 같은 경우는 A가 17그루나 되고요. D는 3그루밖에 안 되지. 그렇다는 거는 고른 정도도 나가 졌다는 얘기예요. 자, 깔끔한 문제네요. 가에서보다 나에서 종 다양성이 낮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D종의 유전적 다양성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을 따지려면 일단 같은 종, 개체 간의
형질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그죠? 보세요. 가든 나든 D종을 한번 봅시다. D종은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찾았죠. 근데 이 같은 종의 개체 간에 어떤 형질의 차이가 지금 보여요? 형질의 차이는 우리가 이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지. 알 수 없단 말이야. 형질의 차이를 모르는데 가, 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 모른다가 답이야.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A종이 사라지면 가와 나 생물 다양성이 같아진다. 봅시다. A종이 싹 사라졌어. 생물 다양성은 보세요. 생물 다양성은 원래 종 다양성, 유전력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 가, 나에서만 비교했으므로 생태계 다양성은 제끼고 그 다음에 저기 유전력 다양성은 이것만 가지고는 같은 종의 개체 간 형질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죠. 제껴봅시다. 그러면 종 다양성을 비교해야 되는데 종 다양성 A, B, C, D 이렇게 세 가지 A가 없어졌을 때 얘기해요. 세 가지. 그리고 고르게 1대1대1로 분포하죠. 하지만 여기 A가 다 없어지면 D밖에 안 남는데 한 가지. A가 다 없어지더라도 가의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 같아진다는 말도 안 되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 답을 1번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 다 열심히 해서 다 1등 하라고 그런 거예요. 깊은 뜻이 또 숨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길 바래요. 알겠죠? 화이팅!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풀이 영상이 좀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기를 꼭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모두 화이팅 하세요.